정자수가 제로입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차갑고 단정적인 말이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리며 검사 결과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장손으로 태어났지만 대를 잇지 못하는구나. 그날 밤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의 한 종갓집 마당에는 아직도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감나무 아래서 장손 한도윤은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죠. 장손이면 대를 이어야지. 우리 가문의 혈통을 끊으면 안 돼. 조상님들께 면목이 없다는 어른들의 목소리 말입니다. 38배 도윤은 이제 그 모든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8시 반에 집을 나서 군청으로 출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죠. 성실하고 묵묵한 성격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종갓집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도윤은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이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셨거든요. 세면을 마친 후 도윤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가문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었죠. 정성스럽게 향을 피우고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들, 오늘도 무탈한 하루가 되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는 도윤의 얼굴에는 경건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고민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과연 자신이 이 가문의 대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내 이서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35의 서진은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정했습니다. 도윤은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 한 숟갈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당신이 고생이 많으시죠. 서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종갓집 장손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특히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진 역시 이 집에 시집 온 지 7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죠. 큰 집의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예의와 격식,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진은 이 집의 분위기와 도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아, 밥 먹고 있니?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지만 요즘 들어 유독 손자 이야기를 자주 꺼내셨습니다. 네, 어머니. 응, 잘 먹어라. 그런데 말이다.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니? 옆집 막내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들 낳았는데. 도윤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죠. 아이가 없는 것은 부부 둘 다의 마음이 아픈 일인데 마치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웃집 영숙이네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쌍둥이까지 낳았더라. 그런데 우리 집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손자 얼굴이라도 봐야 할 텐데. 서진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도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신 때문에 아내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생길 거예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때가 언제야? 이미 7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가문이 대가 끊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500년 종갓집이 내 손에서 끊어진다면 난 조상님들께 어떻게 면목을 세울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조바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명문가였고 지역에서도 존경받는 종갓집이었습니다. 그런 가문에서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노력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니. 병원에라도 가보지 그래.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뭐든 방법이 있다던데. 서울 큰 병원에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마음속에 작은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어? 당장 이번 주에라도 가보렴.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진다잖니. 아침을 마친 후 도윤은 평소처럼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지만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가본다는 것,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혹시 모르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요? 직장에서의 하루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민원인들을 응대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오후 회의 시간에도 도윤의 마음은 온전히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함께 근무하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몸 관리 잘하세요. 건강이 최고거든요. 건강이라는 말이 또다시 도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과연 자신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정말 단순히 때가 안 돼서일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서진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둘 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죠. 마음이 복잡할 때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여보.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어머니 말씀 들었죠? 병원에 가보자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요. 주변 친구들은 다 아이가 있는데 우리만.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볼까요? 서울 큰 병원으로. 좋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알아보자고요. 더 이상 미루면 어머니 마음도 답답하실 테고. 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혹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봐 하는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그날 밤 도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갓집 장손으로서의 책임,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서진도 옆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죠. 그저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일은 병원 예약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윤과 서진은 주말 아침 일찍 서울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왠지 더 멀게 느껴졌죠. 차 안에서는 라디오 음악만이 흘러나올 뿐 두 사람 모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긴장돼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당신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알아야겠어요. 이대로 계속 모르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대학병원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산부인과 위치를 물어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도 제각각이었죠. 어떤 이들은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이서진 부부분이시죠?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상담실로 들어가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상담실에 들어가니 중년의 여의사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의사는 풍부한 경험이 느껴지는 안정적인 분위기였죠.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김현숙 교수입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년 됐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임신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연스럽게 기다렸는데 최근 2년 정도는 배란일을 계산해서 노력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오늘 기초 검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편분부터 정액 검사를 받으시고 부인께서는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도윤은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액 검사라는 말이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정액 검사는 오늘 오후에 나오고 혈액 검사는 내일 오후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오늘 기초 검사를 모두 마치시고 내일 다시 오셔서 결과를 들어보세요. 검사실로 향하는 길에 도윤의 다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서진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서진이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검사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길었죠. 도윤은 검사실에서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께는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오후 2시쯤 간호사가 호명했습니다. 한도윤님, 결과 상담받으러 오세요. 상담실로 다시 들어간 도윤과 서진의 표정은 아침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에 도윤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다면 이렇게 망설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떤가요, 선생님?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분 정액 검사 결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정자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고 운동성도 매우 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죠.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연 임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물론 시험관 시술 같은 보조생 식수를 통해서는 가능성이 있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 평생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어떤 건가요? 서진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남편분의 상태를 고려하면 정자를 직접 난자에 주입하는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성공률은 한 번에 30% 정도이고 보통 여러 번 시도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욱 무거웠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도윤은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다른 차들 안에 앉은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을 텐데 말이죠. 여보,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방법이 있다잖아요. 시험관 시술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갓집 어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머니께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시술을 받아보고 결과를 봐요. 성공하면 그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에 나와 계셨죠. 어서 와라. 병원에서 뭐라고 하더냐?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마 진실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좀 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대요. 다음 주에 다시 가기로 했어요. 그래,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지켜봐야죠. 그날 밤 도윤은 홀로 마당에 나가 감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조상님들께서는 이런 후손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를 이을 수 없는 장손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도윤과 서진은 그동안 5번의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매번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며 지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특히 서진은 호르몬 주사와 약물 치료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됐네요. 서진이 병원에서 돌아와 침실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스며 있었죠. 도윤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도해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가족들이 실망하는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손자를 기다리고 계셨지만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재촉하지는 않으셨죠. 대신 한숨을 자주 쉬시며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건지.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님께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종종 들려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서진이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구토를 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아내를 따라갔죠.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잠깐만요. 울렁거려서. 서진은 세면대에 기대어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도윤은 아내의 등을 가볍게 문질러주며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오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실망을 겪은 터라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구토 증상이 계속되자 서진은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로 함께 가지 못했고 서진 혼자 동네 산부인과에 갔죠.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아침에 특히 심하고요. 혹시 생리가 늦어진 것 같지 않나요? 서진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워낙 불규칙했던 터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확실히 평소보다 늦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임신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임신 검사라는 말에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없이 받았던 검사였지만 이번에는 왠지 다른 느낌이었죠. 평상시와 달리 자연스럽게 나타난 증상이었거든요. 10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죠. 축하드려요. 임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쌍둥이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3쌍둥이네요. 초음파로 확인해 보니 3개의 심장 박동이 들려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도 기적인데 삼쌍둥이라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다만 삼쌍둥이는 고위험 임신이라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의문이 들었거든요. 도윤의 상태로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의사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거실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남편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저녁 7시쯤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서진의 표정이 밝아 보인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이게 뭐예요? 초음파 사진이에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것도 삼쌍둥이에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니 3개의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3년간 시험관 시술로도 안 되던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니요. 정말인가요? 네,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3개의 심장 박동이 모두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도윤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은 기뻐하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그래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머니께 소식을 전하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침울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죠. 정말이냐? 삼쌍둥이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아이고, 하늘이 우리 가문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조상님들이 도와주신 게 틀림없어. 그동안 얼마나 애가 탔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연락이 갔고 며칠 만에 온 동네가 이 소식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자수가 제로에 가깝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의학적으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의심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내를 보며 속으로 정말 내 아이일까? 아니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서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삼쌍둥이가 태어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종갓집은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였죠. 첫째 민준이, 둘째 민서, 셋째 민호까지 세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손자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친척들도 연일 찾아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문이 살았다. 어머니가 민준이를 안고 계시면서 연신 기뻐하셨습니다. 삼쌍둥이라니 하늘이 특별히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신 게 틀림없어. 도윤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기쁘고 감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거든요.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마다 자신과의 닮은 점을 찾으려 애썼지만 신생아라서 그런지 뚜렷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당신을 닮은 것 같아요. 서진이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눈매가 특히 닮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게. 도윤은 아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자신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혼자 나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자수가 제로라고 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에게서 온 문자였죠. 여보,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기적이 떨어져서요. 평범한 문자였지만 도윤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진이 요즘 외출이 잦아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아이들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사러 나가는 게 당연하지만 왠지 예전보다 자주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빨랐죠.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멀리서 서진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진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죠. 두 사람은 꽤 친밀해 보이는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더구나 집 앞에서 만난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떠나고 서진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좀 더 기다렸다가 평상시처럼 집에 들어갔죠. 일찍 오셨네요? 서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아이들은 어때요? 잘 있어요. 지금 자고 있고요. 도윤은 서진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집 앞에서요. 서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동네 아는 분이에요. 우연히 만나서 인사만 했어요. 어떤 분이에요? 옆 동네 사시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인사만 나눴어요.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이 왠지 석연치 않았어요. 잘 모르는 분인데 그렇게 친밀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서진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가 맞을까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서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의 표정, 외출할 때의 모습, 평소와 다른 점들을 찾으려 애썼죠.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급히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죠. 사실은 서진의 행동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집 근처에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서진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장도 했네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서진은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 전에 봤던 그 남자와 만났죠.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역시 그랬구나. 도윤은 주차된 차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서진과 그 남자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헤어지면서 남자가 서진의 손을 잠깐 잡는 것이 보였어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저 남자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가 저 남자는 아닐까요?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진이 다른 남자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도윤은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진을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일찍 오셨네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막 재웠는데. 평범한 대화였지만 도윤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을 보러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게 맞을까요? 그날 밤 도윤은 서진이 잠든 후 조심스럽게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암호가 걸려 있어서 열어볼 수 없었죠. 예전에는 암호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설정했던 걸까요?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서진의 미소도 아이들을 보는 눈빛도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의심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서진과 그 남자의 모습, 헤어지며 손을 잡던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평상시라면 별것 아닌 아내의 행동들도 이제는 모두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여보,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서진이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친구요? 대학 동창이에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도윤은 서진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요즘 들어 아내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몇 시쯤 들어와요? 저녁 전에는 들어올 거예요. 아이들 돌봐주세요. 서진이 나간 후 도윤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일까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 코, 입. 어떤 부분이 자신을 닮았는지 찾으려 애썼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신생아는 워낙 변화가 크다 보니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아가야, 너는 정말 아빠를 닮았구나. 혼자 중얼거려 봤지만 공허했습니다. 저녁 6시쯤 서진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친구를 만나서 즐거웠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지냈어요? 서진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잘 있었어요. 민서가 조금 보챘지만요. 그래요? 배가 고팠나 보네요. 서진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혹시 아이들을 보는 서진의 눈빛에 죄책감이 섞여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도윤은 서진이 잠든 후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가방을 뒤져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방 앞에 서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죠. 별다른 것은 없었지만 지갑 안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김상훈 마이너스 마케팅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상훈. 이게 그 남자 이름인가? 도윤은 명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왜 서진이 이런 명함을 갖고 있을까요? 업무상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 때문일까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본격적으로 서진의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어 자주 실수를 했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도윤 씨,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육아가 힘들어서요. 아, 삼쌍둥이시죠? 정말 힘드시겠어요. 몸 관리 잘하세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육아 스트레스가 아니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카페에 앉아 온갖 상상을 했어요. 서진과 그 남자가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을까요? 혹시 임신하기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일주일 후 도윤은 또다시 일찍 퇴근해서 서진을 미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곳에서 김상훈과 만났죠.
두 사람은 백화점 카페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가슴이 조여왔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연인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김상훈이 서진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선물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서진과 김상훈 사이에는 분명 특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는 김상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도윤은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진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서진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귀엽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일찍 주무세요. 그날 밤 도윤은 서진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내를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도윤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과의 대화도 줄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예전만 못했어요. 서진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요. 회사 일이 힘든가요?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진실을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서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너무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도윤은 현관에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겠어요. 좀 더 조심할게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어요. 통화가 끝나고 도윤이 들어가자 서진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친구요. 그냥 일상 얘기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진실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종갓집에는 전국 각지에서 친척들이 모여들었죠. 삼쌍둥이가 태어난 후 첫 번째 큰 명절이라 그 어느 때보다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고 친척들도 손자들을 보러 일찍부터 도착했어요. 아이고, 이 이쁜 것들 좀 봐라. 큰아버지의 부인이 민준이를 안고 연신 감탄했습니다. 정말 복덩이들이네. 삼쌍둥이라니 하늘이 특별히 이 집에 복을 내려주셨어. 친척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도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쌓인 의심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특히 술이 들어가면서 그 감정들이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졌어요. 저녁 무렵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장손인 도윤이 먼저 술잔을 들었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술이 빨리 돌았습니다. 도윤아, 정말 잘했다. 큰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삼쌍둥이라니 우리 가문이 번창하겠구나. 그러게 말이야. 이제 대가 끊어질 걱정은 없겠어. 작은아버지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친척들이 아이들을 칭찬할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일까요? 이 모든 축하가 거짓 위에 세워진 건 아닐까요? 여보, 술 그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걱정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표정도 보였어요. 술이 들어간 도윤에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명절이니까. 도윤이 또 다른 잔을 들이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이 술 기운에 밀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도윤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더니 갑자기 삼쌍둥이가 생겼어요. 친척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뭐 이상한 일이야? 하늘이 때를 정해주시는 거지. 큰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정해주신 거라. 도윤이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도윤아, 무슨 소리야? 술이 과했나 보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쌓인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시죠? 저 불임이에요. 정자수가 거의 제로라고 의사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연 임신이 될까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삼쌍둥이가 생겼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큰아버지가 일어나서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라. 술이 과한 것 같다. 술이 과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이 아이들 정말 내 자식이에요? 서진이 흐느끼며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 많은 분들 앞에서. 그럼 대답해봐요. 이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만해. 서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알면 당신은 날 절대 용서 못할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서진의 말은 마치 모든 의심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됐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큰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지금까지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작은아버지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축제 분위기였던 명절이 순식간에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도윤아, 정말 확실한 거야? 내가 불임이라는 게? 큰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받았어요. 정자수가 제로에 가깝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 아이들은? 작은아버지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한참 후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자. 도윤이도 술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아니에요. 저 정신 멀쩡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해요.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어요.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문이 어쩌면 좋아. 500년 종갓집이 이런 일로. 그날 밤 친척들은 모두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축제 같았던 명절이
악몽으로 바뀌었거든요. 도윤은 거실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이제 그 아이들을 보는 도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아니구나. 도윤은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반응, 그리고 당신은 날 절대 용서 못할 거예요 라는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 그날 밤 이후 서진과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서진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도윤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진이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로 나왔을 때 도윤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서진은 도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 벽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줘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상훈이 누구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누구의 아이인가요? 서진이 깜짝 놀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김상훈을 어떻게 알아요? 당신 지갑에서 명함을 봤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봤고요. 선물 받는 것도 봤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한 달 전부터 의심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과 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물었어요. 그 사람과 언제부터 만났어요? 1년 전부터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생기기 전부터?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참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마트에서 아이 기저귀를 사다가 부딪혔는데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저귀? 우리한테는 아이가 없었는데 왜 기저귀를? 서진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친구 아이 것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말이 맞지 않았거든요. 계속 말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는 정말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마트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하고. 그런데 당신이 불임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시험관 시술도 계속 실패하고 어머니는 계속 재촉하시고 그때 상훈 씨가 위로해줬어요.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위로받았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진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을 배신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언제부터요? 정확히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어요? 6개월 전부터요. 임신하기 2달 전부터였어요. 도윤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는 김상훈이었던 거죠. 그럼 아이들은? 네. 상훈 씨의 아이들이에요. 서진이 울먹이며 인정했습니다.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 컸어요. 그동안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며 키워온 삼쌍둥이들이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니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말했다면.
어떻게 말해요? 당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서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데, 그리고 종갓집에서는 대를 이어야 한다고 계속 압박하고,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당신 아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사가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도윤은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인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 속에서 살아온 거였으니까요. 그 사람은 아이들이 자기 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럼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끔 아이들 때문에 만나요. 상훈 씨도 자기 아이들이니까.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까지 나만 바보였네요. 나만 모르고 있었고.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한다고요?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그 남자와 계속 만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정말이에요. 상훈 씨와는 그냥 아이들 때문일 뿐이에요. 하지만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 카페에서의 친밀한 모습,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단순히 아이들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 남자와 만날 거예요? 서진이 한참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아이를 키우는 바보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도 아이들의 아빠예요. 지금까지 키워주셨잖아요. 도윤은 허탈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감정도 복잡했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키워온 정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는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께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예요? 친척들에게는? 그건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종갓집의 체면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서진과의 대화가 끝난 후 도윤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모텔에서 지내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도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가 직접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70이 넘은 몸으로 버스를 타고 오신 거였죠. 도윤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도윤아, 집에 가자.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집을 나가면 어떡해? 아이들은 어쩌고?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며칠간 많이 야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에 가서 가정을 지켜야지.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제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아이. 어머니가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아이들을 버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서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는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종갓집 체면이 뭐가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가정을 지키는 거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아이들이 누구 씨를 받았든 지금은 우리 집 아이들이야. 내가 키우고 있잖니.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혈통이 전부일까요? 지금까지 아이들을 돌보며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진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울고 있었는데 서진이 달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진이 도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도윤을 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도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해도 지금까지 키워온 정은 진짜였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서진과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말이죠. 앞으로 김상훈과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만나지 않겠어요. 정말로요.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봐요. 지금은 당신이 아이들의 아빠예요. 도윤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될 테니까요. 이틀 후 일요일, 도윤은 큰 결심을 하고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추석 때 터진 일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두 모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윤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주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지난번 추석 때 제가 실언을 했는데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안 되었거든요. 저는 확실히 불임입니다. 의학적으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도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요.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설사 의학적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이 아이들은 분명히 우리 가문의 아이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혈통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요즘 시대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종갓집의 혈통은 단순히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윤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혈통이라고 봅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했어요. 이 아이들은 제 아이이자 우리 가문의 자랑입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욕되게 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도윤의 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잘했다, 도윤아. 큰아버지가 일어서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가장다운 모습이야. 맞아, 아이들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작은아버지도 동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서진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김상훈과는 정말로 끝내세요. 네, 약속할게요. 도윤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에는 정말로 솔직하게요. 그날 밤 도윤은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삼쌍둥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민준이, 민서, 민호.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였으니까요. 아빠가 지켜줄게. 도윤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아이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도윤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 위에 세워진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의 시작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